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해서 각종 의혹을 좀 파볼 텐데요. 첫 번째 인터뷰 시간에는 가상자산 전문가 변창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가상화폐 커뮤니티 운영자시고요. 지금 최근에 기존의 김남국 의원이 밝힌 코인 내역보다 더 많은 코인을 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추가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제 본인 요청으로 직접 나오긴 하셨는데 얼굴은 유튜브 상에서는 비공개로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창호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 운영도 간혹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일단 편의상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을 때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위믹스를 80만 개를 갖고 있다 이랬는데 그 후에 아니다 몇 개가 더 있다 10만 개가 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9만 7천 개가 더 있다 다 합쳐서 127만 개다 137만 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요걸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그게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거래소 내부에서 어떤 거래를 했는지 그런 거는 온체인에 기록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 밖으로 나온 그 부분만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통장, 계좌 이런 것들을 본다면 네.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일부만 본다면 네. 이게 얼마나 그 중복된 흐름이 나올지 네. 네, 예를 들면 보통 한 방향으로 100억이 왔다 갔다 했다. 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지 10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전체 오간 내역을 다 합치면 네. 몇백만 개까지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좀 비약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네. 굵직한 흐름 아마 137만 개라는 거는 빗썸 거래소 지갑에서 세 곳으로 이렇게 나온 내역들을 합친 금액이고요. 네.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보자면 네. 80만 개가 맞고요. 네. 네, 해석에 따라서 137만 개까지 크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1억을 들고 투자를 계속했는데 사고 팔고 하면 거래 대금은 10억이다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바깥에서 볼 수 있는 툴로는 137만 개까지도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한 시점에 김남국 의원이 137만 개를 가지고 있다. 요거를 확언할 수는 없다. 그런 거죠. 그냥 네. 거래 내역을 다 합산하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건데 그것도 제한적인데 그게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는 거를 외부인이 볼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엄청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공개된 정보거든요. 네. 보통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클레이튼 이런 것들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고 네. 누구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이 지갑이 어떤 행위를 여태까지 했는지 네. 그런 게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네.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럼 지갑이라는 것이 특정한 거래소에서의 거래 내역을 다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는. 네. 그러면 이제 거래소와 거래소 사이 혹은 거래소와 원래 계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온체인 데이터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온체인 데이터에 기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들은 각자 장부 거래를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온체인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확인할 수 없는 거라서 네. 그래서 거래소 외부로 이렇게 나왔을 때 네. 그때 온체인에서 포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변창호 대표 얼굴 안 보인다고 글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본인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하고 있는 거지 방송 사고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변 대표님 유튜브도 간혹 하시는데 거기에도 얼굴은 노출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인출이라는 표현. 이거를 영어로 무슨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 예를 들면 무슨 A라는 주식을 10만 원에 샀다가 13만 원에 팔면 그리고 나서 이제 계좌에서 다시 그걸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려면 며칠 정도 지나야 되잖아요. 체인 같은 경우는 근데 팔 때 원화나 달러나
통화 기존의 통화로 팔 수도 있고 그다음 다른 코인으로 트레이드를 해서 사고 팔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주식에서는 뭐 바로 현금화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 예수금 이런 식으로 해서 걸리는데 네네네. 코인은 그런 게 전혀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바로 원화로 하루 만에 출금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하루 만에 뭐 다른 거래소로 옮긴다던가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자유롭군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그 지금 원래 발견해 주신 것 중에서 그 위믹스 월렛인가요? 97,000개? 네. 요게 발견되는 거래가 확인되는 시점은 언젠가요? 그 위믹스 월렛의 최초 거래, 네. 최초 위믹스 입금 시간이 21년 10월 1일입니다. 아, 21년.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잘 몰라서 헷갈리는 게 이게 이제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있고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위믹스라는 코인이 이 거래소에 순차적으로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최초에 얘기 나왔던 그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던 것은 업비트에 있는 그 계좌가 나온 거고 그 전에 빗썸에서 이미 상장이 돼 있었던 거죠. 네, 이 위믹스라는 그렇습니다. 코인이. 네. 그러니까 2021년 시점에 위믹스라는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빗썸을 통해서 취득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거죠. 네. 하지만 발견하신 월렛 기준으로 보면 21년에 있긴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거래소별로 계좌가 다른 것 같은데 월렛은 어떤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월렛은 말 그대로 지갑이에요. 뭐 굳이 따지자면 통장이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뭐 혹시나 같은 은행이라도 네. 용도에 따라 계좌를 여러 개 틀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본인 자유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계좌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네. 특히나 위믹스 월렛하고 네. 클립 자체는 아예 성격이 다른 계좌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생태계를 만약 뭐 좀 밀접하게 이용을 했다면 네. 뭐 여러 개의 지갑이 있는 게 그렇게 나쁜 정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지갑이 있으면 그 네. 지갑에 있는 그 코인은 네, 혹은 코인의 거래 내역은 예를 들면 빗썸이랑 업비트라는 서로 다른 거래소의 것들이 다 포함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아, 배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아, 그럼 위믹스 월렛에 있다는 것이 빗썸 거일 수도 있고 업비트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네요. 말하자면. 네. 거기에 위믹스 월렛에 입금된 게 네. 업비트 상장 전에는 빗썸에서 보냈다가 네. 그게 여러 차례로 나눠지는데 그리고 업비트 상장 후에는 업비트 하덜렛에서 입금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두 곳에서 총 들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월렛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확인하는 거는. 그럼 여기서는 거래 내역은 확인되는데 이걸 그러면 현금으로 매도한 거래 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위믹스 월렛도 거래소랑 마찬가지로 네. 이 지갑에 입금이 되었다. 네. 여기까지만 확인이 되지 네. 그걸로 뭘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럼 거기서 돈을 다시 뺐다.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군요. 네. 아. 넣자마자 뺐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아, 그러면 그 샀다 팔았다 혹은 그 거래소 안에서 샀다 팔았다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서로 다른 성격의 계좌나 거래소로 왔다 갔다 했거나 이런 것들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질문을 좀 남겨주고 계신데요.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홍병구님이 정보 없이 이런 투기가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 얼트코인 중에 하나인 위메이드의 위믹스라는 코인에 이렇게 많은 돈을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것이 혹은 투기한 것이 일반적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인 생태계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져갈 고민인 것 같거든요. 궁금증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네, 네, 근데 코인 매매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코인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솔직히 불법 이런 것처럼 이미지가 되게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김남국 의원은 고위공직자이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운이 좋아서 벌었다고 쳐도 네, 그거에 대한 의문은 항상 누군가는 제시하겠죠. 네.
그러니까 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혹시 어떤 국내 코인이다 보니까 뭔가 다른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거지만 근데 지금 있는 기록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그 상장사 그러니까 업비트 상장 전에도 위믹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프리세일이나 증여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 전에 빗썸에서 상장이 됐으니까 꼭 그렇게 단정할 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대표님이 그동안 다른 매체 통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런 부분이? 네,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님의 평소 이미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랬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평소에 검소한 이미지고 네. 이렇게 약간 유한 성격이 이렇게 좀 유하신 분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상남자 배팅이잖아요. 네. 만약에 평소에 약간 대쪽 같은 성격이었다면 네. 뭐 그럴만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리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처음에 이제 LG 주식을 팔아서 그 다음에 그 업비트인가요? 거기에 빗썸인가? 거기 업비트에 넣어서 비트토렌트를 처음에 사고 팔아서 이익을 본 것 같고 김남국 의원이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 내역은 현재 공개돼 있지 않고 그 와중에 12월까지 일부 현금화를 다시 해가지고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이제 LG 주식을 팔아서 그 예금이 만들어진 것처럼 중간 과정에 지금 생략된 상황에서의 자료가 최초에 공개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 자료 내역은 근데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거래 내역은 그러면 되게 쉽게 다 확인이 되나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 게 무슨 뭐 디파이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주식은 그냥 뭐 증권 계좌에서 엑셀로 다운받아가지고 쭉 나오면 그냥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얼마에 팔았다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코인도 이제 그렇게 쉽게 파악이 가능한 데이터가 바로 뽑히나요? 거래소 밖에서 한 거는 쉽게 뽑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해석하는 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지금 내역을 뽑아놓고 현재 낯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기자분들도 네. 어떻게 보면 취재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내역을 일단 뽑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네. 그냥 보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내역이라는 게 그 온체인 데이터를 네. 뽑는다는 거죠. 네, 그럼 거기서도 매수 매도하고 네. 그런 내역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 그러니까 원래 지식이 없던 사람이 딱 보면 이게 매수 매도인지 이해를 못 해요. 네. 그걸 목록을 가지고도. 근데 그 매수 매도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온체인에서는 전부 볼 수 있지만 그 보통 매수 매도를 생각하면 그 거래소에서 네. 매수 매도를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 매수 매도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매수는 볼 수가 없으면 어떤 매도가 있는가요? 또 그걸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샀는데 그 코인을 다른 방식으로 또 팔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원래는 보통 생각을 하면 네. 업비트에서 위믹스를 샀으면 네. 그냥 업비트에서 다시 팔면 되잖아요. 네네. 그런 방법 말고도 뭐 네. 빗썸으로 옮겨서 판다던가 아니면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판다던가 네. 그런 여러 가지 매도 루트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자료도 분석을 좀 잘 해야 되지만 없는 자료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습니다. 지금 보실 때 가장 해명을 김남국 의원이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혹은 불필요한 정치적 억측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대표님은 보시나요? 확실하게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뭐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게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로 이렇게 나온다던가 그런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 파장 말고 가상자산 투자 업계 이 생태계에서는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나요? 예를 들면 국내 코인의 이게 호재냐 악재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게임을 통해서 채굴하는 방식인 P2E 방식인 거잖아요. Play to Earn인가?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코인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국내 굴지의 게임사들이 발행한 요거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업계 쪽에서는 진짜 우려하는 시각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뭐 코인이랑 관련되면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업계를 진짜 이참에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많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인은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코인에 정말 가치가 있어. 이건 이제 본질적인 논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코인은 가치가 있는데 옥석을 가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카카오나 넷마블이나 네오위즈나 위메이드 이런 굴지의 게임사나 IT 업체가 발행하는 코인은 뭔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네. 뭔가 이거를 느낌은 현금화는 안 돼도 게임머니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게 테마를 되게 잘 잡은 개념이라는 생각이 저는 바깥에서 보였거든요. 저는 투자를 안 하지만 저는 코인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런 그 플레이 투 언이라는 개념에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되게 보편적으로 지금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플레이 투 원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고요. 현금화하는 게 금지돼 있다. 네. 그러니까 플레이 투 원이 불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안 되는 반면에 네. 뭐 다른 나라를 우회해서 VPN을 써서 이렇게 플레이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고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지금 허가가 되어 있는 나라가 꽤 많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군요. 그러면 지금 요 관련해 가지고는 뭐 관련 법안을 P2E를 허용하는 법안에 뭐 공동 발의에 참여한 거 아니냐 김남국 의원이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보면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악재로 몰아가는 분위기고 그래서 가상자산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이 원하는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의 문제의식이랄까?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이 규제 완화나 혹은 적절한 규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는 입장이 대부분 일치하시겠네요. 네. 그럼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세계적인 트렌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네. 무법지대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해 충돌 이런 부분에서 네. 법안 발의와 이해 충돌 이렇게 엮기도 하는데요. 네, 네. 저는 그런 부분도 이해 충돌 봐야 된다 생각하지만 네. 오히려 저는 지금 17년도 코인이 어떻게 보면 불장 이후로 이렇게 화두가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제대로 법 제정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코인 업계가 그 어떠한 규제 밖에서 무법지대에서 활개를 칠 수 있게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법안 발의를 안 했다. 여태까지 거의 6년, 7년째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 중에 하나 아닌가. 직무유기에 가깝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전문가 변창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